키워 북상하면서 제주 지방이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9m에 이르는 강풍에다 많은 비까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9m에 이르는 강도 강의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북진하며 내일 오후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모레 새벽쯤 제주와 가장 근접할 전망입니다. 제주도까지 풍속 15m 강풍 반경에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바람이 좀 강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12일 새벽 3시경에는 가장 근접해서 가장 피크를 타임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은 곧바로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미리 작물에 약을 치고 하우스 버팀줄과 고정끈도 꽁꽁 동여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연일 비가 내리며 집안이 약해진 상황에 태풍까지 겹쳐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태풍 때문에 걷어져가지고 더 피해 입을 것 같기도 하고 비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걷어서 땅 말리는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제주도도 태풍 북상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재취약 지역 현장을 점검하며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경로당이나 마을 리사무소 등 임시 거주시설 169곳을 지정해 혹시나 발생할 이재민에 대비하는 한편 제주도 홈페이지와 국민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 시설 현황과 대비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태풍이 회전하는 오른쪽 위험 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을 태풍 링링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역대 태풍 가운데 가을 태풍이 여름 태풍보다 더 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1904년 시작된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는 사라 태풍. 1959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제주를 강타한 이 가을 태풍은 1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7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변변한 일기예보조차 없던 시대에 들이닥친 태풍에 어르신들의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태풍 사라의 위력을 짐작케 하는 태풍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기록한 태풍 나리 역시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하루에만 560mm 넘는 폭우를 쏟아내 1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시내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수백 대가 파손되는 등 1,300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 나리의 습 4년 전인 2003년 고산 지역에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바람이 강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매미 역시 9월 제주에 온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16년 태풍 차바, 지난해 태풍 콩메이도 모두 가을 태풍입니다. 10월 태풍이었던 태풍 차바는 서귀포시에 하루 267mm의 폭우를 쏟아내 10월 하루 강수 기록을 경신했고 부산에 초속 56.5m의 강풍이 불어 역시 10월 풍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KBS 뉴스 Thank you.
북상했습니다. 모두 서해로 북상한 태풍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 서해 북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풍은 토요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에 진입한 뒤 서해상을 12시간여 만에 빠르게 직진하듯 지나겠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통과해 북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으며 강한 바람에 의한 시설물 피해, 농작물 낙과 등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태풍의 빠른 속도 탓에 수온이 낮은 서해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크게 약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풍 반경이 최대 430km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서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센 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오늘도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서울 등지엔 호우특보 속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이어진 데 이어 태풍은 더욱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선 주말까지 누적 강수량이 3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태풍이 가까워지는 오늘 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남해와 서해상에는 최고 10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칠입니다. 네, 태풍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태풍의 진로가 지금 서해를 타고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 혹시 진로가 바뀔 가능성이나 그런 전망은 없습니까? 네, 어제 예상과는 큰 차이가 없어서 한반도에 매우 위협적인 진로를 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링링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해 토요일인 모레 새벽 제주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에는 서해로 곧장 북상해 토요일 저녁 황해도나 경기 북부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9월에는 태풍이 북위 30도선에서 급격히 방향을 동쪽으로 틀어 일본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해상과 일본을 완전히 뒤덮어서 태풍이 이를 뚫지 못하고 그대로 서해로 북상하는 겁니다. 네, 앞서도 그랬지만 지금 설명을 보면 이번 태풍은 특히 초유의 강풍이 특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이 지나는 곳에서 이 강풍의 위력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태풍의 위력과 특성은 오늘날 태풍의 중심이 지난 일본 미야코 섬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위성 영상에서 태풍의 눈 속에 위치한 곳이 바로 미야코 섬입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처럼 앞으로 걷지 못할 만큼 거센 비바람이 거리로 몰아칩니다. 바닷가에선 빗물과 바람에 날린 바닷물이 뒤섞인 채 해안가로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야코 섬에서 관측된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00km를 넘어서 철탑도 쓰러뜨릴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태풍이 한반도로 올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강풍이 불 것 같습니까? 네, 태풍의 위력이 세진 만큼 한반도에 예상되는 바람도 더 강해졌습니다. 서해 섬 지역의 경우 최대 순간 초속 55m로 예보됐는데 이 정도면 역대 태풍 가운데 5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에도 순간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위력입니다. 수도권 등 내륙 지역은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기록된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강풍이 몰아닥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태풍 북상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허술한 간판과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태풍이 북상하는 모레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 태풍은 특히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태풍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 서울의 간판이 500개 정도가 추락했고 기와장 쏟아지는 건 다반사였습니다. 당시에 초속 50m 정도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도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강도에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곰파스. 초속 52m의 강한 바람에 대형 간판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아파트 옥상에서는 기와장이 쏟아져 내립니다. 도심 곳곳엔 강풍 속에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택 옥상마다 놓여 있는 화분과 장독대,
지붕 위에 널려있는 기와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듯한 모습입니다. 도심 속 간판들도 큰 문제입니다. 잔뜩 녹이 쓴 간판, 철사 한 줄에 의지한 채 매달린 간판들. 이렇게 곳곳에 있는 낡고 노후한 간판들은 태풍에 날아갈 위험이 높습니다. 납부된 곳에서 달랑달랑한 간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니다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벽과 직각으로 매달린 세로형 간판들은 바람의 힘을 2배 이상 받아 훨씬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 때도 서울에서만 간판 500개가 추락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전체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골목길에 와가지고는 그게 와류가 돼버립니다. 벽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전부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힘이 작용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동식 간판이나 작은 입간판들은 치워놓는 등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이 초긴장 상황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예정됐던 주말의 야외 행사는 거의 취소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의 해안국립공원에선 야영장은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속된 가을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불어닥쳐서 산사태나 축대의 붕괴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13명이 숨진 지난 2011년 춘천 산사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산등성이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 펜션을 덮쳤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 깎아지는 듯한 급경사면을 따라 흙과 돌무더기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금세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산간도로 낙석도 문제입니다. 비바람이 쏟아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주택가 담벼락이나 축대는 폭우에 매우 취약합니다. 평소 불룩하게 붉어져 나온 축대나 옹벽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산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해마다 이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가을 장마로 집안이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데다 태풍과 폭우가 잇따라 겹쳐서 오다 보니 평소보다 산사태나 낙석, 붕괴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올 때는 맨살이 드러난 산간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축대나 옹벽은 붕괴 위험이 없는지 빗물 차단 작업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 태풍 소식에 가을 수확을 앞둔 농가는 비상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둔 과수 농가에선 기록적인 강풍에 과일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 등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안승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들이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녘. 수확을 코앞에 두고 태풍 소식이 들려오자 농민들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흩날리는 빗발에도 쉴 새 없이 배수로와 둑을 정비하고 벼 나달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구린 날들이 많아서 벼 생육 상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당히 생육에 많은 저하가 예상이 되고 또한 수확량 또한 감소될 걸로. 추석 대목을 코앞에 둔 과수 농가들도 비상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방풍망을 두르고 철사를 조여냅니다. 올해 작황이 지금 괜찮은 상황인데 아직 좀 따기는 조금 밀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낙과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미리 따놓으면 맛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 농가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 철골 구조물이 찌그러지거나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 차광막과 밧줄을 곳곳에 두르고 바닥에 말뚝도 박아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금이 딸기를 옮겨 심을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번 바람에 하우스가 파손되고 비가 많이 오면은 파손된 하우스에 침수가 돼요. 많이 크죠. 뭐 자도 잘 안 옵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앞두고 닥쳐온 폭우와 비바람 소식에 농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연안 양식장 어민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태풍 골라벤이 왔던 2012년 당시에도 이 연안 양식장이 초토화되며 바다의 피해는 컸죠. 완도의 전복 양식 어민들을 손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푸른빛 바다 위로 끝없이 펼쳐진 전복 가두리 양식장. 태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어민들은 며칠째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 시설물들을 점검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태풍 대비 4일차 나오고 있어요 지금. 1일날부터 사실은 작업했죠. 보시다시피 전복을 키우던 그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강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어민들이 양식장에 있던 그물들을 육지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매번 태풍 소식만 들려오면 양식장 어민들은 시름이 한가득입니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연안 양식장을 덮치면서 무려 15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엄청 되죠. 예전 그 볼라벤 그 트라우마도 있는데 지금 온다고 하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양식장 시설물들은 아무리 단단히 점검해도 태풍의 위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출하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썩은다 그러면 상상하기 싫습니다. 곰파스 이후 가장 위력이 세다는 초강력 태풍 링링. 연안 양식장 어민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